간밤 뉴욕 증시에서 나왔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확인해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날이 날인 만큼 FOMC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다들 이제 다 소식 이미 들으셨겠지만 기준금리는 2번 연속으로 이제 동결을 했고요. 네. 톤 자체는 지난번보다 최근의 추세가 약간 좀 완화됐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입장 자체는 변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2%에 대한 인플레이션 목표치 아직 멀었다는 얘기했고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3번 정도 금리가 인하할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더 길게 더 오랫동안 그리고 금리 인하 지금 뭐 생각조차 안 하고 있다라는 생각 여전히 하고 있고요. 다만 이 경제 인식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제 개선점 분명히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걸 여전히 확인했고 그리고 어떤 고용 시장도 약간 둔화되고 있고 임금 상승률 둔화되고 있지만 문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시각을 재확인하는 그런 수준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어떤 장기의 어떤 금리의 상승세라든가요, 달러의 강세, 주식 하락 등에 대한 소위 금융시장이 상당히 약간 뭔가 좀 타이트해지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인식을 좀 일부 공유했기 때문에 뭔가 시장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보다는 뭔가 이제 끝나지 않았느냐라는 시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연준의 그리고 제롬 파월 의지랑 상관없이 결론은 이겁니다. 금리 인상이 더 이상 없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 기대를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있다는 되겠죠. 12월 20일, 23일인가요? 오늘 마지막 FOMC가 열리는데 지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28% 정도의 확률로 금리의 인상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어제보다 조금 더 떨어져서 오늘 딱 20%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시각은 이제 금리 인상은 없다라는 것에 대한 사람들이 공감대는 있으나 그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피셜로 나오는 거고 그렇죠. 일단 공식적인 반응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나오고 나서 다음 달에 또 점도표가 나올 때니까 그때 한번 확인하는 게 이제 맞을 것 같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시장에 대한 반응이 되겠는데요. 한번 그림을 하나 빠른 속도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10년물 금리가 되겠는데요. 제가 이제 오른쪽에 약간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때가 딱 FOMC 결론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질의응답이 한 1시간 정도 가까이 있었던 시기인데요. 딱 그 시점부터 오늘 처음부터 지금 금리가 내리기 시작해서 약간 고비가 있었지만 금리가 좀 추가적으로 내려가는 모습으로 오늘 일단 마감됐겠고요. 금리가 내려가니까 결국 달러도 결국은 어제보다 좀 내려가는 모습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저는 오른쪽에 제가 표시 나온 데가 딱 미국 시간으로 보면 그 FOMC 결과가 발표됐을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가도 좀 하락하고 금값도 조금 하락. 어제 금값에서 등락이 계속 있었는데 금값은 여하튼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역시 전쟁이 나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걸로 금값은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 어제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마감됐고요. 결론을 보면 주가는 오늘 큰 폭으로 반등했겠고요. 특히 이제 기술주, 반도체 이런 것들 올라가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한 나스닥이 오늘 많이 올라간 것이 오늘 하루의 마감 상황이다라고 일단 간단하게 큰 틀에서 이해하시면 무리가 없어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사실 연준의 입장이나 뭐 파월 회장의 발언이나 이런 거는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원론적인 입장을 거듭했습니다만 그래도 추가 긴축은 이제 없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좀 좋아졌던 하루였네요. 자, 그러면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에어비앤비입니다. 여행 수요가 정말 이제는 둔화되는 걸까요? 에어비앤비가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하고 현재 시간에 한 3%가량 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EPS만 보면 진짜 슈퍼 서프라이즈던데 네. 4분기 가이던스가 좀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주당 이익은 이제 발표치로 보면은요. 주당 2.2달러가 예상됐는데 발표는 6.63달러가 나왔는데 상당히 요거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우리가 비교가 쉽지 않은데 이제 발표는 났기 때문에 소개해드리는데요. 일회성 세금 소득세 부분에 대한 이제 환급 이런 것들이 법인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비교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 부분이 세금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완전히 비교는 안 됩니다. 다만 이 전체가 늘어난 건 분명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매출도 기대 이상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장기적인 어떤 전망치,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약간 못 미쳤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분기 매출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8%가 증가했습니다. 다만 증가율 자체는 규모는 많이 늘어났지만
증가율 자체는 약간 둔화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순현금흐름은 압도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작년처럼 이제 순현금흐름이 중요하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회사 자체는 이제 완전히 탄탄한 구도로 이제 접어든 것만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 4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월가에서의 그 컨센서스는 21억 8천만 달러 정도가 일단 월가의 컨센서스였는데 오늘 부족하게 나왔죠. 21억 3천만 달러에서 21억 7천만 달러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가이던스가 부족했기 때문에 주가는 좀 밀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그 글로벌 그 여행 수요가 계속해서 지금 3분기까지 상당히 좋았고 특히 해외 국내 사람이 해외 가거나 다른 사람이 미국에 가고 이런 어크로스 보더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19% 늘어났고 여전히 견조한데 문제는 현재 진행되는 4분기에서는 확신을 갖고 얘기하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전쟁이 어떻게 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에 전쟁이 뭐 다른 쪽으로 확산되면 그 근처에 많은 분들이 중동이나 뭐 비즈니스를 하고 뭐건 별로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중동 지역에 있는 분들 아마 거기에 그 상공으로 그 언제 지나가지는 않겠지만 비행기만 가더라도 찜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지금 4분기에 대해서는 뭔가 여행 수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시간에서 뭐 3, 4% 정도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업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애플입니다. 혁신을 보여줘. 내일 실적 발표가 됩니다. 이번 주 이제 빅 이벤트가 줄줄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딱 애플이 딱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주가는 괜찮은 흐름인데 월가에서는 IT 제품 수요 부진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애플은 최근에 한 3, 4분기 연속으로 매출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에 대한 요인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일단은 핸드폰에 소위 쉽게 얘기해서 교체 주기가 조금씩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쓰다 보시면 이렇게 별로 고장이 잘 안 나잖아요. 굳이 지금요. 바꿀 이유가 없죠. 뭐 젊으신 분들 아주 좋아하시는 분 자주 바꾸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은 뭐 그렇게 바꾸려니까 좀 길어지는 건 뭐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주당 이익은 1.29달러가 작년이었는데요. 조금 늘어나서 1.39달러로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매출 자체는 작년에 90억 달러에서 900억 달러에서 841억 달러로 소폭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지난 2분기에는요 서비스 매출이 8%가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기대 이상의 실적 발표했고 아마 내일도 그 회사 측에서 애플 측에서 강조한 것은 아마 서비스 매출을 얘기 많이 그렇겠죠.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실적 발표 다음 날이요. 지난번에 본 실적은 나름 괜찮게 나왔지만 실적 발표 다음 날 주가는 4.8%나 급락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1.3% 정도 올라갔었는데 애플이 실적 발표한 이후에요. 지난 실적 발표 때는 오히려 주가가 크게 내렸던 그런 경험도 있으니까 많은 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실적 이런 시즌에는 미리 매매할 필요가 없겠고요. 실적 발표한 이후에 하더라도 충분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애플은 일반적인 S&P 500과 마찬가지로요. 11월 달에 상당히 강했던 경험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요? 실제로 실적 이번에 3분기는 충분하게 이제 9월 달까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번 아이폰 15 시리즈가 아직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메인은 이번 3분기보다는 내년 1월에 나올 4분기 실적이 집중돼 있다. 그거는 4분기가 매출이면 매출 순현금흐름도 대부분이 4분기에 거의 30% 이상이 거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실적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최근에 아이패드가 계속해서 부진하느냐, 그 아이폰의 일정 수준에 대한 지역별 흐름 정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서비스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월가의 최근의 평가는 좀 눈높이가 좀 낮아지고 있던 것들이 꽤 있었다라는 것도 일단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실적이 나오고 나서 대응해도 늦지 않다라는 조언 새겨 듣도록 하죠. 자, 마지막 하스탁은요. AMD입니다. 제가 어제 듣고 싶은 얘기가 이게 아닌데 라는 얘기를 썼었는데 듣고 싶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AI 칩에 대한 자신감이 주가 반등의 트리거가 되면서 본장에서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었나요? 맞습니다. 최근에 실적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계속 바뀌는 움직임이 있었죠. 그렇죠. 예. 그 발표 나올 때 빠지다가 저희가 방송할 때 좀 올라가고 예, 아니면 맞아요. 또 끝나고 나면 또 내리고 위아래 등락이 엇갈렸는데 어저께 AMD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간 플러스나다 마이너스 플러스로다가 헷갈리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결국 하나입니다. 어저께 실적 발표됐던 거 혹시 제가 성적표 보여드렸다시피 부족한 게 많았어요. 가이던스 같은 것도 마이너스 그 빗 로스 그
그 부족한 게 비싼 게 많았기 때문에 제 평가는 B0 정도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의외로 시간 내에서 주가가 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리사스가 등장한 겁니다. 리사스는 늘 이제 자신감에 충만한 분인데 물론 젠수랑 정도는 아니지만 뭐 상당히 강한 자신감을 필요하는데 소위 GPU를 얘기하는 겁니다. GPU가 이제 워낙 올해 4분기부터 조금씩 이제 생산돼 갖고 내년 후년부터 해갖고 본격적인 생산을 하는 거고 AMD 이제 가장 수요처 중에 하나는 역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뒷배경이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이미 들으셨을 텐데요. 내년에 한 20억 달러 정도가 AI 칩이 내년에 매출가 될 수 있고 분명히 자신감이 있고 자기네 제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어저께 장 마감에다 4% 정도 올랐고요. 결국은요. 오늘 한 90%, 9에서 10%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거 주식은 좀 냉정히 보셔야 됩니다. 그 꿈만 갖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저께 이제 가이던스가 안 좋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목표 주가 좀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주가랑 상관없이 목표 주가는 오늘 최소 8군데가 내려놨거든요. 이것은 그 주가랑 그 애널리스트의 목표 주가는 약간 다릅니다. 그 주가라는 건 모든 현상을 반영하는 거죠. 금리도 반영하고 시장 환경도 반영하는데 심리도 있고. 심리도 반영하는데 애널리스트의 목표 주가는 철저하게 이익에 대한 기반이기 때문에 이익의 전망치가 약간 낮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저께 발표문을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 내렸지만 그런 거 상관없이 오히려 주가는 올라갔다라는 점. 그리고 하여튼 기본적으로 실적 눈높이 좀 낮춰졌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뭐 실적이 워낙 관심 있는 게 많았기 때문에 오늘 그 장 마감에 있었던 것 중에 꼭 여러분들 좀 아실 만한 것들을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저께 사실 그 저희가 막 하고 나서 그 다음 뉴스에 언저리에 나왔던 건데 위워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위워크란 건 이제 공유 사무실로 해갖고요. 한때 엄청나게 하고 뭐 여의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여러 군데 있었는데요. 아직도 좀 사업을 하는 곳이 있는데요.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위워크가 결국은 빠르면 다음 주 초에 결국은 파산 보호 신청을 신청한다고 나타났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좀 이 주식 갖고 계시면 진짜 당혹스러운 건데요. 이게 상장한 직후가 아니라 상장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워낙 이게 꿈과 희망이 넘쳐났던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세 개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같이 움직였던 그 상장 이전부터 우리식으로 보면 우리식으로 제가 표현하면 프리코스닥 시장에서 난리 날 때 있지 않습니까? 딱 그럴 때 3대 주식이 있었습니다. 우버, 에어비앤비, 그리고 이제 위워크였고요. 위워크는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의 시가총액은 한 6,500만 달러로 줄어들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상장하기 전에 라운드라고 그래갖고 계속해서 돈이 모일 때, 그러니까 그 투자자한테 기관 투자자한테 바를 때 보면 이게 470억 달러가 썼습니다. 가치가 470억 달러가 지금 6천만 달러 지금 시장에서 사라지게 생겼다는 거. 늘 말씀드리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돈을 번 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실 때 특히 신규 상장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좋다더라 이런 거에서 여러분. 절대 미국 주식은 현혹되시면 안 되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상장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뭐 아주 쉬운 건 아니지만 좀 규정이 좀 편합니다. 미국은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신규 상장한 주식의 40%가 놀라지 마십시오. 40%가 7년 이내에 상장 폐지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혹시 우리나라도 좀 불공정거래 작전이라고 할 때 보면 미국 상장한다는 얘기를 간혹 나오는데요. 그런 거 아무 의미 없는 얘기 때문에 흘려 들으셔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주의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에스테로더입니다. 에스테로더는 지금 중국에 대한 매출 부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거죠, 지금요. 에스테로더, 염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중국에 대한 집중 조정이 있고 에스테로는 매출의 30%가 중국이 나오는데요. 매출 자체가 10% 줄어들었고요. 연간 주당이익이 기존에 3.5에서 3.70달러였는데요. 요번에 지금 2.17에서 2.42로 거의 30% 이상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주가는 오늘 하루에 20%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절대로 많이 떨어졌다, 많이 올랐다고 해서 팔거나 사지 마시고 절저하게 실적의 베이스라는 거 꼭 염두에 두시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워크와 에스티로더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실적 시즌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에 기반해서 우리가 계속 미국 주식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어서 인사이트는 오늘 못 갈 것 같고요. 예, 지금까지 MTN 전문위원 이항용 위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굿모닝 글로벌 목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